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포모 증후군을 앓게 한 에코프로비엠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상승세는 거셉니다.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9개월 만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보다 27% 높은데요. 하지만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K뷰티 영향력이 커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수출 금액은 4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10,000를 웃돌던 구리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강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석 등급 하락으로 인한 공장 유지 보수로 내년 생산량이 과거 평균보다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리 관련주의 랠리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았던 탓일까요? 실적 전망이 기대보다 낮았다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시간 후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문제였고요. 뿐만이 아니라 마진율, 현금 흐름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 약세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하는 움직임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첫 TV 토론 예정돼 있는데요. 이 둘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 인프라 구축 부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죠. 때문에 시장은 가장 안전한 영역이다 할 수 있는 교집합, 그러니까 전력 설비, 전선으로 관심이 쏠렸고 오늘 역시나 가장 강했던 섹터도 이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발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시장 질문 대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영향력이 진짜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 때문에 이 전력설비, 전력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정책이 이쪽이다 보니까 11월까지 그러니까 대선까지 쭉 봐도 될지 궁금하고 화장품도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문가님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쪽도 미국향 매출 안고 쭉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봐도 될까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미국 대선 때 양쪽에서 들어갔는데 같은 합치되는 내용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서로 대립구도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클 것 같으신가요? 공통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네. 주가가 선반영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선반영 받아서 올라와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변동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박스피라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주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한번 맛보자라는 내용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합치되는 내용인 전력 설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점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이번 주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죠.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집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 코리아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시간 내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이 과연 이번엔 전고점을 넘어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뷰티 쪽 물어보셨죠? 네. 화장품 물어보셨는데 화장품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작년에 이미 중국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은 이미 보여졌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 매출액이 실적에 찍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는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을 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17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중국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말고 여기서 더 신선한 내용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음 실적 발표 때부터는 화장품 관련주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 잘 캐치하셔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한국 화장품 제조 차트를 보시면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공통적인 정책이 상승세 둔화될 수 있다라는 뭔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화장품 역시도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 가져가 주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종목과 매수가 비중만 알려주시고 또 댓글만 달아주시면 손쉽게 참여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도 가능하죠.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얼마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와 A팩토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 종목과 2위 종목은 전력설비와 전선 관련 종목이 있네요. 가운전선은 2월 20일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월 초에 잡아주셨던 재룡전기 오늘도 13% 넘게 급등하면서 드디어 300% 넘었습니다. 거의 31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에만 한정적으로 모아놓은 종목이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년, 재작년까지 했었다라면 따따블에 성공했던 종목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이렇게 재룡전기처럼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일 내 종목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3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바로 토르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네. 토르기법이라고 해주셨고 또 핑크선, 파란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네. 뭘까요? 여러분들 오색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다?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만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선 지지선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저점을 더 낮췄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된다는 것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 가격이 되겠죠. 그렇게 매수와 매도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이익이 적자 정도만 아니면 좋겠다. 아니면 영업이익이 적자이더라도 작년의 반도체처럼 2023년에는 적자였지만 2024년에는 반도체 시즌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뉴스들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오테크닉스, 메가토르신으로 포착된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얘기하고 나서 지금 벌써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메가토르 기법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반도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커터 등이 주요 제품이라고 하는데 없어도 됩니다. 반도체인데 HBM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해서 2017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숨어버린 상황이죠. 하지만 유리기판은 다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가토르신으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까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중장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가격이 저점 구간이고 주가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일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손실 중인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인데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땐 120일 중기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서 포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153,9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현재 주가가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자,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이 있어요. 2번이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시도에 그 저항을 또 넘기지 못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슈가 뭐였습니까? 2023년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이었죠. 그런데 2023년 8월, 9월경부터 반도체 내년에 괜찮으니까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자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기죠. 저항을 받았던, 아주 억세게 저항을 받았던 그 가격 구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기술적 반등만 보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가 대비 수익률이 8.2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수한 지 오늘로써 총 3거래일째죠. 그러면 거래대금 이제 서서히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어디다?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검은색 가격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이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지켜볼 텐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검은색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전량 익절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오테크닉스 리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선을 내 HTS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내 손 안에 전문가, 내 HTS의 전문가를 직접 모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나도 한번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종목 하락세 너무나도 심합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 탈출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15 문자 메시지 가능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BNC고요. 네, 매수가와 매수가는 비중. 5,770원에 30%입니다. 네, 5,770원에 30% 한국 BNC. 제가 한번 보니까 5월 초에 요 정도 가격이 나왔었고 그 전에 매수를 사고 하셨던 거예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그러셨구나. 떨어져가지고.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한국 BNC 얼마나 더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그냥 뭐 던전 오두락 들고 있을까 하는데요. 뭐 종목이 하도 안 좋으면 바꿔야 되겠죠. 바꾸지 마세요. 예. 절대 바꾸지 마세요. 예, 자, 예, 감사합니다. 한국 BNC는 제가 종목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6,870원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6,870원을 보니까 여기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흘러내렸다가 첫 번째 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보이세요? 표시가? 예.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시가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산을 만들었으니 두 번째 산 만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첫 번째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TV. 네네. 자, 첫 번째 선을 만들었었던 가격이 고점이 9,410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BNC는 제약바이오주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왠지 마리화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 한국 BNC는 진짜 호재가 되거든요. 하지만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는 건 8,000원 중반대를 보셔야 돼요. 최소한. 이해가 되세요? 예, 아이고.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이 5,000원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과연 팔아야 될까요?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기다려야죠.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예. 장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한국 BNC가 올라갔었던 과거의 히스토리 여기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거의 대부분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때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과거 시점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가 3,000원대밖에 나오질 않고 있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보면 여기입니다. 평균 단가가.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 매도하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경황이 없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못 팔고 고스란히 다시 제자리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BNC는 바닥이 이미 잡혀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얼마냐? 13,150원까지예요.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8,500원을 분할익절 자리로 잡아준다 하면 그 정도도 약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첫 번째 산이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산이 이때 만들었었던 고점인 9,410원보다 낮아질까 봐 그 점이 염려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500원에서 절반만 매도를 하세요. 절반만. 예,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죠.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5,770원이시잖아요. 예, 예. 그 구간에서 매도했던 물량 또 사시는 거예요. 또 매수. 이해가 예. 되세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9,410원을 못 넘어가고 내려왔다면 다시 추가 매수했으니까 이번에도 고점이 또 한 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9,410원 이었는데 8,500원에 익절했으니까 세 번째는 8,000원 아래에서 익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목표 가격은 8,500원까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할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8,500원의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5,770원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그 매수가에서 재매수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HTS의 휘황찬란한 오색선이 그려진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이 잘 오를 수 있을지까지 선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가 17만 원이고 네. 한 15% 정도 되는데요. 네. 17만 원에 네. 15% 셀트리온. 제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만 3,800원으로 수익 구간에 있는데 조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좀 됐는데 네. 그냥 뭐 한 23, 4만 원까지 갈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거짓 매수가까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더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한 5% 정도 더 사서 갖고 가야 될지, 그러면 살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사야 할지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자, 저 보세요. 네. 최고. 진짜 최고. 투자를 아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자 보세요. 1,800거래일이면 우리 네. 600거래일이라고 했을 때 2년 반이에요. 1,800거래일이면 7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2017년이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2017년에 셀트리온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었죠. 그 전까지 셀트리온이 코스닥의 머리였었는데 뱀의 머리였다가 용의 꼬리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램시마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셀트리온은 지금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게 17만 원 가격이에요. 여기. 아. 너무 좋은 가격에 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여기에서 보통은 질문을 주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냐면 어디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만 주세요. 근데 지금 저한테 뭐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느 가격까지 내려갈까요? 어디쯤에서는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다라는 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가 23만 원 너무 좋죠. 딱 거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따봉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셀트리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어떤 뉴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를 설명을 첫 번째로 드릴 거예요.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등비등한 역할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합병을 할 때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셀트리온이 제약을 합병시키면 제약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보다 너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5만 원, 예. 15만 예? 원까지, 15만 15만 원까지 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15만 원까지요? 15만 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저라면 말이죠. 예. 셀트리온이 지금 17만 원 평균 단가인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15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네. 저는 예. 15만 원에서 15%더 사요. 동일 아, 비중으로 예. 사요. 예,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만큼 확실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네. 17만 원인데 15만 원까지 딱 내려왔을 때 동일 비중으로 사면 내 평균 단가 16만 원이죠. 네네. 그러면 16만 원 평균 단가 맞춰놨으니까 15만 원에서 샀던 물량 17만 원까지 왔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다시 나는 15%의 비중을 들고 있게 되고 내 평균 단가만 16만 원으로 낮춰지는 현상을 만들 수 있겠죠. 아, 예.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23만 원. 왜? 아. 23만 원을 그어 볼게요. 자, 23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신 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웠는데 네. 23만 원을 긋고 과거로 가잖아요. 과거를 네. 가면 딱 그 자리예요. 23만 원이. 여기서는 조금 더 넘어가기도 했지만 여기 보이세요? 이 자리. 예. 딱 지지되는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을 돌파하지는 못할지언정 찍긴 찍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2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셀트리온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배당 수익이 너무 작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은행 이율만큼만 나와도 셀트리온 정말 괜찮을 텐데 지금 배당 주는 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1%도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속이 쓰리긴 한데 그래도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매수한 만큼 이자는 못 벌어가겠지만 확실하게 뭉텅이로 수익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목표가 23만 원 절대 굴절시키지 마시고요. 그다음 네. 주가가 15만 원까지 내려가면이에요. 예를 들어 네네. 15만 원까지 안 내려가고 15만 500원까지만 내려가잖아요. 예. 매수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정확하게 나는 15만 원 이탈하면 사지만 15만 원 안 찍으면 안 살 거야라는 명확한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지금 주가가 내려가서 15만 500원까지만 내려갔어요. 그리고 네. 다시 반등이 나오면 나는 네. 목표가 그대로인 거예요. 23만 원. 이해가 네. 되세요? 예,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올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럼 몇 올해- 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좀 긴 시계열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장 안에서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또 쪼개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의료 로봇 관련주로 아직까지는 엮이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만약에 2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예. 팔아버리고 또 내려올 때 다시 사시는 걸로 그렇게 예. 계속적인 매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현명한 전문가님 밑에는 현명한 시청자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분까지 날리시는 전 스윗한 모습 가져갔는데요. 일단 전략은 15만 원에 동일 비중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 23만 원까지 바라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현명한 투자 전략은 바로 다 오색선에 있습니다. 이 오색선, 핑크선은 매수 신호, 파란 선은 매도 신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내 손 안의 전문가 나도 한번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가능하죠.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네이버요. 네, 그러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5천 원에 30%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종가가 16만 5,400원이고 22년 이쯤 매수를 하셨나 봐요.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서 너무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이 너무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균 단가가 정말 무섭네요. 예.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아, 그냥 누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40만 원에, 40몇만 원에 사가지고 평균 단가 낮지 않는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심지어? 예. 원래는 어머머. 45만 원에 샀어요. 누구예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냥 혼내드릴 테니까. 아. 자, 네이버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내용은 알아야 돼요. 자, 네이버가 지금 보면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게 언제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쭉 늘려볼게요.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 쭉 늘려볼 텐데, 자, 이렇게 보면 네이버가 상장된 게 언제예요?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상장됐어요. 예. 근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 가격 구간이 이제 우리 회사의 적정 주가입니다라는 내용을 공표한 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딱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대략적으로 6년 동안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이만큼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나왔어요? 코로나. 그렇죠? 예. 그러면 코로나 때 나온 이 가격은 없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보면 얼마 나옵니까? 15만 원대 나오죠. 그리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주가가 얼마냐?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핑크색 선에서 매수하고 파란색 선에서 매도하라는 제 설명 들으셨나요, 혹시? 아니,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핑크색 선이 내려올 때는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핑크색 선이 올라올 때는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핑크색에서 매수해서 파란색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메가토르 신호까지 또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28만 5천 원까지는 절대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네이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이미 AI 시장에 들어선 게 코로나 때부터예요. 그래서 그 관심도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저평가된 내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여기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예.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는 종목이라는 것도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시겠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거든요. 우리 워렌 예.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절대적으로 투자를 할 때 손실은 보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를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많이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28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크기는 해요.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지금 26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40조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네이버가 커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올라갔었던 전례가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적정 주가로 왔다라는 건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28만 5천 원까지 평균단가 낮추신 거 너무 잘하신 거고 여기까지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본전에서 나와야 되냐라는 질문 주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욕심 부리지 말고 본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예.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자리라는 점 그리고 28만 5천 원까지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가 빠른 시일 안에 28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에코프로처럼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는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평균 단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호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그리고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체크해야 할 이슈는 액면 분할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은 파란색 선, 핑크색 선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매도 신호, 매수 신호를 읽고 있습니다. 나도 이 선 한번 모셔보고 싶다. 전문가님 한번 데려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애경케미칼이고요. 14,500원에 20% 비중 실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3,000원 초반대여서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도 되나요, 지금? 자, 여러분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2차 전지도 안 좋은데 화학 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경케미칼을 매수하신 이유가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것. 이거 뭐 때문입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다시 적당한 가격으로 내려온 거예요. 딱 애경케미칼이 있어야 될 자리.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경케미칼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비중이 20%시죠. 이번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만약에 본전까지 올라오면 본전에서 정리하세요. 14,500원이시니까 14,550원 내지 60원에서 정리하시면 BEP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애경케미칼을 정말 내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적당한 매수 가격은 8,500원 아래입니다. 그래서 8,500원에서 매수해서 10,000원 넘어서 11,000원, 12,000원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앓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애경케미칼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전지 여파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해는 아닐 거예요. 폐배터리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에 다시 붐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인데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가총액이 6,300억짜리인데 기업 분석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쁘지는 않은데 더 증가되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지금 현재 산정할 때는 과거 시점의 가격 구간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 그래서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검은색 선인데 검은색 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11,65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대략 11,000원 정도까지 적정 주가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이고 14,500원은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퐁당하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본전에서 매도를 한다면 주가가 내려갈 때 다시 진입해서 익절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정 주가가 11,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리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종목 상담이 너무나도 많아서 차마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내일 금요일도 있습니다. 6시 땅 되자마자 바로 전화 주시게 되면 빠르게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는 리뷰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 주신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 OLED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요즘 뭐 엣지 디바이스, 애플 이쪽으로 엮여 있어서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쪽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 장바구니 종목으로 OLED 관련 종목도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전에 리뷰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강한 상승 탄력 나왔던 화장품주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여러분들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볼 때 분명히 그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한국 화장품은 못 올라가는데 한국 화장품에 납품하는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만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한국 화장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화장품으로 주고 있는 물량이 누구다? 한국 화장품 제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화장품에서 물량을 받아다가 거기에 추가적인 마진을 붙여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기업이 누가 된다? 한국 화장품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 화장품은 지주사격으로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부각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외부의 화장품 업체의 제품도 같이 생산을 합니다.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 추가적인 매출 구조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가 되지 못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K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170여국에 수출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콜마가 마찬가지죠. 화장품 관련주인데 아마존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 K화장품을 전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로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장품 테마 모멘텀이 지속적인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포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익절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갈까 봐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는 건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째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최종 매도 시그널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뭡니까? 5일은 빨간색이고 20일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선이죠. 그러면 파란 색깔을 깼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어저께가
이제 준비해야 될 차례. 왜?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선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뭐가 됩니까? 파란색도 이탈에 21선도 이탈자리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한 번 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거. 생명 연장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20일 이동평균선 이거래일째 이탈되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부터 차트 보여드릴 겁니다. 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여기까지 열려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40%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진 않을 거예요. 왜? 보통은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희망 고문을 합니다. 야금야금 내려가요. 언젠가 반등이 나올 것처럼.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또 언젠가 올라갈 것처럼 내려갑니다. 사람 피 말리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400거래일 차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가. 지금 여기 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53,800원. 그 자리가 저항 맥스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구간 왔으면 진통 겪을만 하죠. 만약에 넘어간다면 64,100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못 넘어갈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화장품주 매출 실적 좋다며 왜 거기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니? 라고 질문을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그게 차트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 시장에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주가가 고점이라면 매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이거래일째 이탈하는 날이 생긴다면 제가 다시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익절하십시오. 아니면 손절하셔야만 하는 자리입니다라는 설명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르신호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풍원정밀인데 OLED 관련주입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FMM에 관련된 설명을 오늘 드려볼까 했었는데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8일 날 포착한 가격이 6,240원인데 16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16,450원입니다. 이 종목은 어디에 색절해야 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과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너무 크니까 이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때가 익절 자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풍원정밀은 조만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 재룡전기에 무려 2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우리 최인선 전문가님의 저력을 다 느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풍원정밀 일본 독점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6월 들어서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제2의 재룡전기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락장 속에서 내 종목은 급락하고 있어서 정말 피눈물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핑크선, 파란선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핑크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선,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전문가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